새벽공항의 유리벽에 비친 얼굴은 아직 밤의 색을 품고 있었고 바닥에 길게 늘어진 조명은 마치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처럼 끝을 알 수 없이 이어져 있었으며 그녀는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의 작별 인사가 끝나 있었고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이탈리아의 공기는 아직 닿지 않았지만 이미 몸은 떠날 준비를 끝낸 상태였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며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마음속에 새겼다. 원서 접수 창구 앞에서 그녀는 유리벽 너머의 무표정한 얼굴들과 마주 앉았고 차갑게 쌓인 서류 더미는 사람보다 높은 벽처럼 느껴졌으며 질문은 이유 없이 늘어났고 대답은 언제나 짧았으며 그 짧은 대답들은 마치 문이 아니라 벽에 가까웠고 그녀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아무 말 없이 요구된 서류를 하나씩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은 없을 거라고 조용히 결심했다. 대기실의 소파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를 품고 있었고 햇살은 먼지 입자를 천천히 떠올리며 시간을 느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또 다른 동양인 지원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같은 불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침묵은 대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손 위에 올려진 손가락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직 세상에 꺼내지 않은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듬고 있었다. 그때 역광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고 그의 그림자는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졌으며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왜 이곳에 있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이 셋을 두고 이곳에 왔다는 말과 늦은 나이에 다시 노래를 배우겠다는 말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꺼내놓았으며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처음부터 학교가 거절하려고 만든 조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는 찍어주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 말을 붙잡듯 미소를 지으며 요구를 모두 충족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순간 그들은 짧은 대화 속에서 이미 서로의 결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공기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교수들은 하나같이 팔짱을 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모여드는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중앙에 섰고 한번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조용히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카로노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밤을 함께 보냈던 그 아리아를 꺼냈고 카로노메 사랑스러운 이름이여 라는 첫음이 공기 속에 스며드는 순간 방 안의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기 시작했으며 두 번째 프레이즈가 이어질 때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고 세 번째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으며 그때 이미 이 공간에는 노래가 아니라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깊었으며 이윽고 터져나온 박수는 예의가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고 교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으며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학생들까지도 그 장면을 향해 움직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그녀를 끌어안았으며 그녀는 그때서야 자신이 단지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낯선 땅 위에 자신이 설 자리를 직접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늦게 온 사람이 아니라 카로노메로 문을 연 사람, 자신의 목소리로 세계와 처음 연결된 사람이 되었고 그녀가 처음 이 땅에 남긴 흔적은 서류가 아니라 노래였으며 그 노래는 이후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